이번에는 문학평론가이자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이신 구모룡님의 시집 해설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집 출판 기념회 갔는데 주로 참석하는 분들이 대부분 문인들이고 그래서 재미없는 자리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자리에 시 해설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 무쳐 넘어가는데 오늘 이렇게 문의는 소수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신 이런 자리에 시집 해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뭐랄까 군더더기 같고 저도 좀 난처합니다. 이 아주 멋진 자리에 해설 저도 노래나 시 낭송을 하겠는데 제가 문학 활동을 한 40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자리 처음입니다. 평생 처음입니다. 정말 이런 멋진 자리는 오늘 처음인데 여하튼 이준 씨는 첫 시집이고 그리고 시작 활동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훌륭한 시집을 내어서 이 시집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야기를 시부적하게 하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말씀 안 들고 아시죠? 교주시잖아요. 저도 혼날 것 같고 좀 적어보긴 왔는데 이걸 다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뒤에 또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가면서 재미없는 시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해설은 눈이 내려가지고 바로 땅바닥에 내렸을 때 그렇게 살살 녹는 것처럼 하라고 이렇게 그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철학자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해설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이 시인의 시집을 해설하면서 저는 굉장히 참 해설이라는 게 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시가 마음에 와닿고 그랬는데 이 시인의 기저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과 슬픔이 있는데 이제 싫었을 때는 슬픔이 더 주조를 이루고 그 슬픔이라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슬픈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나이 들고 병들어 죽게 마련이고 주위에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존재에 대해서 연민을 하고 사랑을 느끼는 이런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준 시인의 시적 출발이나 기전은 이런 이제 슬픔인데 모든 서정시의 바탕은 이런 이제 엘레지 비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스의 서정시도 그렇고 우리 동양의 흐르는 이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준 시인은 처음부터 대성할 시인인데 왜 이제 처식을 냈는지 좀 안타까운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지훈 시인이 시집에서 시인에게라는 그 시편이 있는데요. 이 시를 보면은 늘 이렇게 도상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물들과 교감을 하고 또 그런 속에서 어떤 기억을 환기하고 그래서 어떤 상처와 고통을 아울러서 존재의 그 신전을 나아가는 그러한 그 눈매를 그런 시인은 물빛 눈매라는 말씀인데 그런 이제 눈매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타자를 바라보고 그런 이제 그 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은 랭보가 견자라 했는데 항상 자기 주위의 사물들과 타자를 늘 바라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이주인 시인이 그런 시인이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자기로부터 바깥 사물과 타자를 향해서 이제 존재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꾸준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그 시를 잘 나타내는 게 안드로메다의 기억이라는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안드로메다의 기억은 우리가 페이스북에서는 안드로메다의 공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안드로메다가 페르세우스하고 결혼했어요. 나중에는 저 하늘에 은하를 그려내잖아요. 그런 안드로메다를 들먹여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 과거의 기억과 또 존재의 남아있는 어떤 그런 흔적의 무게들 이런 것들을 승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에게도 뭔가 어떤 슬픈 기억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것을 계속 그 슬픔으로 반복하지 않고 그걸 존재를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자기의 내면과 외면을 나아가고 물러가고 또 나아가는 이런 수행을 거듭하는 이런 과정을 안드로메다의 기억이라는 이런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말 그 무감각하고 무통 사회라고 합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자기의 통증은 물론 느끼겠지만 타인의 통증, 타인의 고통 이런 걸 무감각한 문제 그런 무감각한 그런 사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시인은 아주 사소한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교감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진지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문학철 형께서 멋지게 낭독해 주신 나는 기욱동이라는 이 시집의 표제시를 보면은 정말 이 지구에 자기 시적 자아를 투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정과 공전을 거듭하는 지구의 어떤 기울어지는 순환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연들을 품고서 그리움으로 기울어진 삶을 사는 시적 화자의 생각을 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통해서 자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나 아득한 그림자로 존재하는 그대가 있으니 그리움은 도달할 수 없는 그대와의 거리로 인하여 무겁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리움의 무게를 지니면서 기웃뚱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불가능한 사랑 또는 어떤 근원을 향한 어떤 존재론적인 갈망 이런 것들을 나는 기웃뚱이라는 이런 시를 통해서 아주 가볍게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그게 무거운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를 통해서 볼 때 실제 자질이 뛰어난 시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과작일까 좀 아쉽다. 첫 시집이 나온 지 지금 출판 개념이가 지금 2년째 되었습니까? 나온 지. 근데 이 시집이 나와야 될 때 출판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존재가 가지는 슬픔은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랑의 그 문제입니다. 이때 사랑은 그 남녀의 사랑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존재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죽어가는 것은 뭐 생명 아닙니까? 이준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명을 가지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존재들을 이제 사랑하겠다, 이런 지향들이 군데군데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환기할 때 유년을 생각합니다. 유년을 떠올리면서 특히 그 유년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이 두 분이 와 계신데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누군지 기억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신다 보면 대단한 그 유년에 대한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 유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는 게 유년입니다. 그래서 본래 시는 그런 걸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현재의 나를 깨우치고 새로운 나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인데요. 이 시인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유년을 통해서 역시 또 존재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까 종이를 좀 날리고 이러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놔두십시오. 그 지나갑니다. 그 유년 가운데도 아까 그리움의 거처하고 이 시 그 방송한 그 흑백 텔레비전입니다. 그 두 시는 다 한편은 어머니에 대한 거고 한편은 아버지에 대한 건데, 이런 이제 그 어머니의 그 갖가지는 어떤 삶의 모델이고 아버지가 같이 보여주는 이신에게 보여주는 은연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뭐 지나간 상실의 어떤 그 기억이기도 하지만 그리움의 거처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큰 사랑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 유년을 노래하면은 자칫 그 자아 중심으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르시시즘으로 가기 쉬운데, 이 시인은 유년을 노래하면서 현재의 자기를 한층 더 높여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유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그 인고의, 그러면서 아주 큰 사랑으로,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흔들릴 때마다 가슴에 젖는 나에게로 흐르는 아버지의 딸, 이런 시 구절을 있죠. 이런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면서 떠오르는 부모 부정과 모정이 굉장히 삶의 버팀목이고 또 앞으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슬픔과 추억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인을 서정 시인으로 만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주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뭐 페이스북에 교조가 된 것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또 오늘도 여기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도 이 시인의 어떤 그런 큰 사랑의 마음이 마음에 감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시인도 역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별 이후에 차마 떨쳐내지 못할 사랑, 이런 사랑도 있고, 슬픔의 고통을 격려하면서 또 성장하는 그런 사랑도 있고, 또 어떤
뭐 한정된 그런 의미로 축약되지 않고 그 사랑이 부재, 내면, 자아, 추억 이런 걸 환기하면서 더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기다림 뭐 이런 것들이 이 시인을 더욱더 이제 더 큰 시인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시집이 나와봐야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시편을 주목했지만 지상의 길이 막히면 이 시를 하나 주목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이야기를 이 시가 어느 정도 요약이라기보다 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미없는 제 이야기를 이제 앞두고 끝 마무리를 하면서 낭송을 하나 할 겁니다. 지상의 길이 막히면 우리가 걸었던 젊은 날의 저녁 강가 당신의 어깨 너머로 푸른 깃의 새가 말고 하늘은 금빛 노을 뿌려져 어디서 아슬한 노래소리 들려와 모든 꽃 일제히 길을 세우고 세상은 허락하지 않았음을 간신히 켜둔 촛불로 버티는 목숨 흔들리는 불빛 속 흔들리는 그림자 발라먹고 남은 물고기의 뼈 혹은 옥상에 널려진 젖은 와이셔츠 희망은 더 이상 나를 품지 못하고 깊은 어둠이 나를 지워버리더라도 그 저녁 강가 당신 어깨 너머로 높이 날던 새 푸른 개처의 활공을 기억하나니 지상의 길이 막히면 창공으로 무한의 길이 열리는 것을 이런 시를 보면 젊은 날의 사랑 이야기 사랑을 상실한 시 속의 화자의 절망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사랑의 기억이 만드는 무한의 기억 이 삼박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시인이 걸어온 3단계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런 시적 과정을 통해서 더 푸른 그런 물빛의 언어를 가지고 그 다음 시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로서도 굉장히 난감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재미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시집 뒤에 해설을 좀 더 꼼꼼히 읽으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말씀 중에 40년 만에 이런 분위기와 이런 느낌 처음이다 얘기를 하셨고 시집을 해설을 하는데 사실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려도 줘야 되고 진심도 담겨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분위기를 사실은 저희가 의논하다가 교수님이 노래 한 곡 딱 하면 끝나는 분위기인데 시간 관계에서 다음에 한번 오시기로 하고요. 오늘